그럼 계약이 성립이 됐냐 안 됐냐의 그런 이제 기준이 네.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되게 예. 궁금할 것 같아. 법원 판결이 많지는 않은데요. 네네. 성립이 됐다고 보는 경우에 대한 그 판리를 보자면요. 네. 가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어요. 아, 가계약서가 작성이 네. 됐어요? 오. 그러니까 정식 계약서는 아닌데 이제 네. 백지에 네. 끄적끄적 한 거죠. 아, 백지에다 그냥 네네. 이제 둘이 네. 이제 계약서 네. 작성해서. 이제 명칭은 가계약서로 하고. 아, 명칭도 가계약서? 예. 흔치 않네요. 그래서 매매 목적물 그리고 매매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네. 특정을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중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까지 오.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중도금을 채권 양도 형식으로 받기로 했던 거예요. 뭐 중도금을 예. 이제 하기로 했다, 자부지가. 예. 네.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네. 정해놨던 경우죠. 아, 내용은 정했다. 네. 단순히 이제 뭐 당사자 간에 며칠 있다 매매 계약하자 이렇게만 한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. 네.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어쨌든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정해놨고 대금 지급 방법, 시기, 뭐 부동산 네네. 인도 시기 이렇게 좀 매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우리 지니와 바울이 방금 얘기한 거는 네.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걸로 보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큰 그렇죠. 거죠. 그냥 말로만 예. 했으니까. 그러니까 뭐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. 대금이 총 대금은 정했지만 네네. 뭐 중도금 잔금 어떻게 지급할지 뭐 이런 거 네. 정하지 않고 네네. 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럼 이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방금 같은 경우에 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네. 바울과 진이는 성립이 안 된 경우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뭐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됐으면 아까처럼 그냥 5천만 원 돌려주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경우는 가계약금이란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보내놨지만 네. 사실은 돌려받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. 아, 그렇죠. 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죠. 그냥 계약 협상의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계약이 이제 성립된 그런 느낌, 막 중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가 끝나고 가계약서라는 무슨 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어.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으면 계약이 성립했다. 그죠.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머지 5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매도인은 2억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법리적으로. 법리적으로 그렇죠. 네, 중요한 거는 법리적으로.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이 소송을 실제 사례로 계약이 성립이 좀 된 사례? 네. 된 사례를 방금 이제 가계약서도 어떻게 됐어요? 좀 궁금하네요.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. 네. 이 경우는 이제 강남의 모 아파트. 네, 강남의 모 아파트의 매매건이었는데요. 매도인이 계약을 좀 무르고 싶어 했던 건이었어요. 매도인과 매수인이 문자로 서로 문자도 하고 전화도 수차례 했어요.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그 아파트를 얼마에 사자 합의를 했고요. 합의를 했고. 예. 그래서 가계약금으로 매수인이 2천만 원을 입금을 해둔 상태였습니다. 2천만 원 입금하고. 예. 그리고 뭐 이사를 언제 가겠다라고 매수인이 말도 해놓은 상태였고요. 합의가 됐었어요. 합의 그냥 그래서 끝났네요. 언제까지 집을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계약서만 뭐 내일 모레 쓰자 이렇게 된 상태였습니다. 중요 부분이 다 합의가 마친 상태. 네. 그런데요. 그런데 이게 강남의 아파트니까 가격이 며칠 사이로 막 뛰는 거예요. 1억씩 뛰는 거죠. 뛸 때. 그러니까 매도인이 더 비싸게 사주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니까 며칠 사이에 다른 매수인한테 먼저 팔아버렸습니다. 그냥 팔아버렸어요? 예, 팔아버렸어요. 팔고 돈도 다 지급을 받았고요. 끝났네요? 예,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어요. 이제 매도인이 먼저 그 전에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받았던 2천만 원은 돌려준 상태였고요. 돌려줬어요? 네,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2천만 원 돌려받은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소송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론상 따지자면은 그 계약금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
그렇죠. 그렇죠. 근데 법원이 그렇게까지 판결하기는 조금 정해진 법리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가 판결을 없으니까. 하진 않았고요. 네. 조정으로 갔습니다. 조정으로. 네. 싸우지 말고 네. 잘 해봐라. 원만히 합의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정으로 갔고요. 그 결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. 기존에 그 2천만 원 지급한 거 말고 추가로 3천만 원 지급해라.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 번 거긴 하죠. 근데 매수인 만족을 당연히 못하죠. 그렇죠. 안 좋을 것 같은데. 막 그 1억씩 집을... 뛰는 집인데, 네. 예,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네. 3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본인이 손해 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. 조정이 가능했던 경우인 거죠.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말고 네. 아예 계약금을 전부 다 입금해버려라. 그러면 뭐 계약이 확실히 이해하겠는데요? 되는 거죠. 그 경우는. 네. 그러니까 계약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 네. 1억으로 정했다. 계약금. 그럼 계약금 1억을 다 지급하면 그 경우에는 정말 계약금에 기한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네. 그렇게 서로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그렇죠. 쉽지 1억이라는 돈을 다 않죠. 넣는다? 네네. 그 위험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. 위험 부담이 있죠. 아니 중개사도 예를 들어 아파트 집주인도 많은데 전화 통화한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지 네. 제가 알 수도 있고 네. 모를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1억을 넣었다가 이게 문제가 돼요. 그렇죠. 그럼 제가 책임져야 돼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중개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네. 그렇게 가계약금 얼마 2천만 원, 3천만 원 입금하세요 이러지 말고 네. 이제 좀 꼼꼼하게. 문자로 그죠 저처럼 네네. 네. 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. 그럼 제가 샘플로 네. 이제 그 진행할 때 네. 이제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문자로 넣은 게 있어요. 네.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여기다 좀 띄워주세요. 띄워지면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한번 보내드렸잖아요. 네.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마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고 네. 아마 서로 이제 잘 할 것 같아요.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개사로 이제 뭐 커리어가 막 10년 이상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또 돈이 넘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마음을 딱 붙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자. 네. 그래야지 나중에 뭐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한다, 뭐 계약을 물르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중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중개사가 많이 힘들죠. 그렇죠. 예, 정말 힘듭니다. 네. 예. 그래서 오늘 이제 네. 일부에서는 네. 이제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네.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1,000만 원, 2천만 원 아파트 가격이 뭐 1억, 2억 오르니까 내가 뭐 손해배상으로 1,000만 원, 2천만 원 해준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네. 그거 아닌 거예요. 그렇죠. 실제로 1,000만 원이면 큰 돈인데. 그죠? 100만 원, 예? 500만 원 이것도 엄청 큰 돈이에요. 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생돈이 생돈 나가는 거죠. 건데, 예, 그거 결코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. 저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할 때, 네. 뭐 제가 그 집주인을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실제로 그 임차인이 네.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돼서 네. 입주를 막 못하게 되니까 네, 네. 계약금만 지급하고 네. 이거는 뭐 가계약금이 아니고요. 네. 근데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주 못하게 되니까 뭐 임차인이 와가지고 네. 그 집주인한테 네. 막 선물도 사가지고 계약금을 좀 반환해 주시면 안 네. 되겠냐고 했는데 네. 그 계약이 이미 됐고 계약금도 그러니까요. 지급됐는데 원칙으로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요. 거죠.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때로는 냉정하죠. 그렇죠. 여러분 냉정합니다.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? 계약을 잘해야 된다. 네. 그래서 계약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2년근까지 2년근 한 사례가 이거 실제 사례인 거예요. 실제로 있는 사례예요. 예, 가계약금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음에는 2부에 더 확실하고 네. 더 괜찮은 그런 네. 내용으로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늘땅 법당 임바울 공인중개사입니다. 박진희 변호사입니다.